최근 그 코로나19, 뭐 중국 코로나라고 하기도 하고 중공 코로나라고 부르기도 하더만, 이 중국 코로나 사건에 지금에서 제일 내 머릿속에 좀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각자 도생, 이 단어가 제일 머릿속을 맴돌아. 각자 도생. 개인이 스스로 그 생을 스스로 도모하자. 개인의 삶은 스스로 도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사자성어가 제일 머릿속에 많이 떠올라.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국가들, 이게 우리 같은 그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그 한국, 이 대한민국이 그 가야 할 바, 추구할 바, 혹은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이라고 말하는 미국과 유럽, 즉 선진국, 그들이 그 지금 이 코로나 19의 간염이 만연했을 때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허탈하다, 혹은 선진국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상품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선진국이란 허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가 이렇게 취약할 줄 상상도 못했어. 독일,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독일, 그리고 뭐 미국, 그 이들이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절정도 아닌데 절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지금 의료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거든요. 붕괴 직전에. 산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 물론 이제 그런 선진국 유럽 쪽을 보면 노인들 숫자가 좀 많거든. 그래서 이 감염이 됐을 때,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중증을 보이는 노인의 숫자가 많아서 그렇기도 해. 보니까. 왜냐면 그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증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뭐 5명, 6명을 케어할 수가 있는데, 이 노인들은 이 중증으로 빠지면 거의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이렇게 케어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산소 마스크 하나를 떡 차지하고 있고, 병상 하나, 음압 병상이든지 그런 중환자 병상 하나를 떡 차지하고 산소 마스크 떡 차지하는 그런 노인들이 숫자가 많긴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당국이 하는 대처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지향할 바가 저 미국의 모습인지, 또 우리가 지향할 대상이 독일이나 영국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 미국에서는 심지어 그 똥 닦는 화장지 있잖아. 화장지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야. 웃기잖아. 무슨 똥을 뭐 하루에 몇 번이나 싸는지 모르지만 왜 똥 닦는 화장지 가지고 싸우고 지랄이야. 그 마트에서. 지금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국 모습이라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건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좀 우리가 좀 잘 대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보건 당국이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상위에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라든지 보건 당국들이 그 문재인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 가만히 생각해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월호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냐고. 얼마나 무능해. 한 명도 못, 와, 씨. 한 명도 못 살려내잖아. 그 해양수산부, 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운이 좋냐는 거지. 만약에 이 시점에 박근혜 그 씨발년이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가. 참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이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게 참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지금 보니까 그 4월달 계약하는 것도 지금 그 국무총리가 좀 주저주저 하는 것 같더라고.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정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4월 계약을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총리나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는 그 아이들의 개학이 혹시 그게 빌미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 좀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거든. 조심성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도 잠불을 지금 끄고 있긴 하지만 불이 다 꺼진 건 아니니까 자신이 없는 상황인 거지. 처음에 내가 그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 도생.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첫째는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처럼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노인들이 들락거리는 곳, 건물,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노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원은 아예 접근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조심성이 좀 적고 또 무증상자가 많은 20대들, 이 20대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 이 춘천도 보면은 조금 20대들이 조심성이 없는 것 같아. 그들은 이렇게 감염이 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노인들하고 20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진정이 될 때까지. 지난 주말에 그 뭐 자전거도 타고 토요일 날은 자전거 타고 일요일 날은 인라인을 타면서 좀 재밌게 보냈는데, 아, 이게 자연 환경은 지금 봄이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으니까 아직 지금 춘천은 벚꽃이 안 피었는데 복숭아꽃은 이게 분홍색 복숭아꽃들은 좀 피기 시작하고 목련도 좀 피기 시작하고 서울보다 조금 늦으니까. 그리고 날씨도 진짜 환상적이죠, 환상적. 그러니까 이게 낮 시간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실상 1년에 보면 봄에 한 15일, 가을쯤에 한 15일, 채 30일도 안 되거든.
나머지 시간은 이 한낮 시간에는 춥거나 더워서 이게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가 조금 그래. 근데 이 최근에 지금 날씨들은 오늘도 그렇고 한낮에 운동을 해도 좋고 한낮에 때학빛에서 뭘 해도 좋은 날씨거든. 근데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인라인을 타고 그러는데 뭐랄까 내 주변에 2m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화창한 봄날이었다가 누군가가 내 주변에 2m 가까이 들어오면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내 2m 가까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주변에 막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타인이 지금 이런 전염병이 만연하는 시점에는 타인이라는 게 나한테 전염병이나 옮기는 그런 귀찮은 존재. 가까이 안 왔으면 하는 존재로 지금 변해버린 것 같아. 나 인라인 타고 막 가는데 나도 인라인 타면서 사람을 이렇게 좀 피해가면서 인라인을 타거든.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돌아서 가고. 근데 타다 보면은 막 그 20대들 뭐 걔들이 이렇게 막 인라인이나 아니면 킥보드를 타고 내 가까이 들어오면 이거 신경 쓰이더라고 이게. 타인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그런 존재가. 이게 뭐 좀 그렇거든. 이게 자전거 타고 인라인 타면서 숨이 막 가쁘니까 마스크를 쓰기가 좀 그래. 마스크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턱 밑으로 내리게 된다고. 이게 숨이 차니까. 그래서 좀 타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지금 유럽하고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 늦게. 좀 늦게 대처하는 통에 좀 길게 가거든. 근데 4월달, 3월은 좀 안 될 것 같고 4월달쯤에 피크를 치고 5월달쯤 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전염병 상황이 3년 전에 메르스, 또 그 2년 전에 또 뭐 사스 이런데 이게 뭐 1년 주기로 막 나타난다고 하면 그냥 만성이 되는 거잖아, 만성. 이번 코로나19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체 인구의 막 10% 20%씩 이렇게 감염을 시켰다면 이게 겨울철에 날씨 추워질 때 독감처럼 다시 유행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매개체가 되는 박쥐를 다 때려잡아야 되나? 지금 요 강원도 그 접경 지역에서는 철조망까지 쳐놓고 그 돼지 열병을 이렇게 전달하는 멧돼지들을 다 지금 총으로 지금 쏴 죽이고 있거든. 그것처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박쥐들은 사람한테 이게 병을 전염시키는 박쥐가 아닌가 봐. 근데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쥐들은 사람한테 왜 전염시키지? 이게 그들의 그 습관 때문에 그러나? 과일 박쥐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다 이빨 자국을 내고 그걸 사람이 먹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박쥐를 다 때려잡으면 또 그 박쥐가 없어지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조류독감 또는 뭐 그 우리가 가금류들한테 감기를 옮기는 그 철새가 문제라 그래서 철새들을 다 때려잡을 수는 없거든. 철새들도 그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서 이 생태계에서 이 철새가 없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도 못한. 그러니까 박쥐를 때려잡자 또는 뭐
낙타를 다 때려잡자. 이건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사람 숫자를 줄이는 거야. 사람 숫자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사람 숫자를 줄이는. 그러니까 적게 낳고 또 평균 수명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거든. 그냥 뭐 연병한다고 뭐 애 한 명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주네, 1,500만 원을 주네. 그런 미친 짓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 이제 그럴 여력도 없겠구나. 지금 코로나에 지금 온 공적 자금이 다 투여되고 있거든. 심지어 지금 최근에는 국민 대부분 뭐 7, 80%한테 무슨 100만 원씩을 주네 어쩌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즉 그 말은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국가나 지방 재정의 곳간이 텅텅 비게 될 테니까 애 한 명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주네 어쩌네 이제 그런 짓거리는 못 하겠네. 잘 됐네, 씨발.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애 낳으면 돈 준다는 그 정책이거든. 아니, 사람 숫자를 좀 줄여야 되거든, 지금. 너무 많네, 지금.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이 지금 넘어서는데, 뭐 6천만 명 만들고 7천만 명 만들 거야?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줄이려면 일단 애를 적게 낳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 또는 뭐 유럽 여자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거든. 그리고 평균 수명을 줄이는 거. 이것도 그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를 좀 줄이면 되거든. 왜냐면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이런 짓거리만 안 해도 평균 수명이 5년, 6년 확 줄거든. 쓸데없는 짓거리야, 쓸데없는 짓거리. 노인들도 그걸 뭐 원하지도 않거든. 그냥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거든, 노인들도. 아니, 그 몇 년씩 그 침대에 앉아서, 씨발, 그 똥오 좀, 아휴, 그걸 누가 바라겠어, 누가. 근데, 불필요하게 그런 쪽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만 좀 막아줘도, 사람 숫자를 이렇게 4천만 명 이내로, 대한민국 국민 숫자를 4천만 명 이내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5억 명인데, 한 50억 밑으로만 떨쳐도 이런 전염병 걸릴 확률이 확 줄 것 같아. 그리고 이 국립공원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설악산이나 오대산, 뭐 지리산, 저기 광주에 있는 무등산, 뭐 어디 경상도에 있는 무슨 산처럼 국립공원을 일단 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동물들, 식물들이 조금 이게 숨통이 트이거든. 왜냐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이게 탐방로를 정해놓고 정해진 탐방로로만 사람이 다니게 하면 이제 그 나머지 공간들에서는 그 야생 동물들이 좀 숨통이 트이거든. 그것처럼 이 국립공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야생 동물이 좀 살 수 있게 야생 동물하고 인간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좀 적게 그 야생동물이 멧돼지 같은 경우도 자기들 살 공간이 확보되면 뭐 미쳤다고 그 민가로 내려오겠어. 너무 지금 자기들 공간이 지금 위협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가로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아예 그 어떤 저 산발성 접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람들 뭐 100명, 200명 살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밑으로 다 철수시키고 그 야생 국립공원, 뭐 사바나처럼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야생동물들한테 좀 숨통을 틔우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그런 방식으로나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 노인들한테 복지 예산 계속 뭐 돈 찍어가지고 또는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 노인들 똥구멍으로 계속 돈 들어가고 또 신생아 한 명당 막 1,000만원, 1,500만원씩 막 지원하고 이따위 짓거리를 계속하면 또 이런 전염병 돌 거고 그러면 뭐 허사지 허사. 그렇게 노인들 살려놔봐야 뭐해. 전염병이 싹 지나가면 그 노인들 싹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1,000만원, 1,500만원 줘서 애 낳게 하면 뭐해. 그 부모들이 직업을 잃고 그 부모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망하는데 애를 키울 수가 없는데. 쓸데없는 짓이지. 차라리 이게 사람 숫자를 줄여서 이 전염병 발생 횟수를 좀 줄여줘야 돼.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이런 코로나나 사스나 메르스가 발생한다면 10년, 15년 죽이면은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2년, 3년 이제는 1년 단위로 막 일어날 거 아니야. 1년 단위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이번 뭐 5월 달에 어느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올 겨울 되면 또 일어날 것 같아. 또. 그 매년 일어나는 거잖아. 매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이렇게 1월, 2월, 3월 이렇게 지금 거의 공치고 있는데 이거 뭐 자살자들 속출할 것 같아. 자살자들 못 살겠다고. 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다니는 사람들은 일감이 없으면 그냥 땡이거든. 하여간에 요 즈음에 드는 생각이 첫째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의 허상. 그 허상을 적나라하게 본 것 같아. 가장 큰 단면이 그 똥 닦는 휴지 가지고 싸우는 선진국 국민. 딱 그 장면 하나가 선진국이라는 게 완전 과대 포장돼 있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돌아. 다행히 지금 이 시국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좀 여유로운 거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정부였으면 미국이나 유럽하고 똑같을걸 상황이. 초기에는 뭐 저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뒷짐지고 있다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허둥지둥 나중에 돼서 허둥지둥 하고 자빠졌겠지. 그나저나 박근혜 그 미친년은 지금 어디 있지? 아직도 감옥에 있겠지 뭐. 글쎄 막 그년이 지금 재판이 아직 안, 그래 맞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네. 아니 미친년이네 도대체. 무슨 재판을 그렇게 오래 해? 아니 뭐 재판을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가 봐. 아니 무슨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하지? 왜 그러지? 이게 최순실이가 뒤에서 코치를 안 해주니까 인연이 지금 뭘 어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고 어리버리해 있나? 최순실이가 재판 나가세요. 재판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반성문 제가 한 장 써드릴게요. 뭐 그 역할을 하는 최순실이가 없으니까 지금 박근혜 인연이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뭔가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잖아 인연은. 근데 내가 만약에 박근혜 입장이라면 재판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 재판 딱 끝내고 상고나 항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형기를 다 채울 게 아니니까.
아니 그 전직 대통령을 형기를 다 채우게 하겠어. 당연히 중간에 사면시켜주지.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고. 재판을 빨리 끝내고 상고하지 말고, 그리고 재판정에 나가서 미안하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 그 자기 마음에는 없는 소린 이빨린 소리라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머리 숙이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동정표를 좀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자기 또 그 지난 과거 어린 시절이 좀 동정을 살만하거든. 지기 애미도 총에 맞아 뒤졌고 지기 애비도 총에 맞아 뒤졌잖아.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불쌍한 여자다, 이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동정표를 유발하면 그 형기를 다 채우겠어. 당연히 에이, 저 정도면 됐네 라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 생각이 3분의 1만 넘어도 그 현직 대통령이 다 그 사면시켜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 이게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지금쯤이면 본인 사택에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게 생각이 없는 년이야. 생각이 없는 년. 이 년이 최순실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지금. 아니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좀 어이가 없어. 뭔 재판을 이렇게, 뭐 재판을 뭐 10년 20년 할 거야? 참 한심하네 한심하네. 아이 뭐 이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변변치 못한 년은 이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있어서 뭐 일기 쓰듯이 또 이렇게 기록 하나를 남겨봅니다. 이상.